화장은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이 교차하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오상무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암 환자에게 쓰이는 약의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현실의 죽음을 약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아내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지켜보아야 한다. 아내는 오래된 병상에서 조금씩 생명을 놓아가고 오상무는 그 곁을 지키며 어쩔 수 없는 감정의 공허함과 복잡한 미련 속에서 흔들린다. 동시에 그는 직장 내에서 젊고 매혹적인 여성과의 미묘한 감정의 파동도 겪는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의 충동이라기보다는 죽음의 냉기와 대비되는 생의 온기를 갈망하는 본능적인 몸짓처럼 묘사된다. 아내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살아있는 것들에 끌리고 그 감정은 그 자신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진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장례와 화장을 준비하면서 장례식장의 냄새와 풍경, 사람들의 침묵과 위로의 언어들을 통해 죽음을 실감하게 된다. 화장, 곧불에 태운다는 그 행위는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서서 사랑과 이별,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상징한다. 불길 속에 사라지는 육체는 그 자체로 모든 관계의 마무리를 의미하며 그 잿더미 위에 남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의 잔재이다. 오상무는 아내를 화장한 뒤에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남는다. 그는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터로 돌아가고 업무를 계속하며 다시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흔적이 가시지 않고 아내에 대한 애도의 방식은 결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오상무는 아내의 부재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되묻고 동시에 그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묘한 부끄러움과 회한을 느낀다. 소설은 그의 내면에 흐르는 복잡한 감정의 파장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아내를 잃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의 시작이며 결국 삶과 죽음은 끊어진 선이 아니라 맞닿아 있는 선임을 깨닫게 된다. 화장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담담하게 그러나 시린 감정으로 풀어내며 동시에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싶은 생의 의지를 고요하게 드러낸다. 오상무가 느끼는 고통, 무력감, 그리고 조용한 갈망은 독자 스스로도 자신의 삶과 이별을 돌아보게 하며 그 어떤 극적인 장면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긴다. 김훈의 화장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가장 인간적인 순간, 그 중에서도 감추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죽음이라는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이다. 이 소설이 독자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삶이 얼마나 섬세하고 위태로운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화장이라는 소재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이별의 의식이자 관계의 종지부이며 인간이 마지막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정리의 과정이다. 오상무라는 인물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는 병든 아내를 간병하면서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회의에 참석하고 또 여직원과의 복잡한 감정선에 휘말린다. 여기서 김훈이 그리고자 한 것은 죄책감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꺼번에 여러 층위의 감정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합성이다. 사랑이 죽음으로 인해 사라진다고 믿는 순간 또 다른 감정이 생의 본능처럼 튀어나오고 그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회피였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독자는 끌려 들어간다. 김훈은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다. 그의 문장은 언제나 절제되어 있고 마치 안반을 끌어올리듯 단단하다. 오상무의 시선은 말없이 아내를 응시하면서도 동시에 회사에서의 실무를 수행하며 또 다른 삶을 병행한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그의 일상은 여전히 세속적인 질서 속에서 돌아간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장은 현대인의 이중성을 가장 절묘하게 드러낸다. 인간은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잘한 욕망을 느낀다. 그리고 이 사실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그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을 김훈은 매우 정직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은 몸의 소멸과
감정의 잔재를 명확히 분리하면서도 그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결을 절묘하게 묘사한다. 아내의 육신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녀와의 기억은 오상무의 의식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 기억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죄책감이 되고 후회가 되고 심지어 다시 살아있는 것에 대한 미묘한 죄의식으로 진화한다. 김훈의 문체는 이러한 감정을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인 사물의 묘사를 통해 전달한다. 병원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 장례식장 바닥의 먼지, 화장터에서 타들어가는 뼈의 형상은 모두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김훈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냄새, 소리, 온도, 색깔 같은 감각으로 재현함으로써 독자에게 더 깊은 몰입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상무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딘다. 그는 외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점 불타오르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도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는다. 화장은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도 읽힌다. 이 소설은 죽음이란 사건을 끝으로 보는 대신 그것을 통해 남은 이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아내의 죽음은 오상무에게 생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 되며 그는 그 답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계속 살아간다. 일상을 반복하며 회사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또 다른 감정에 조심스레 다가간다. 이 소설은 인간의 감정을 선과 악, 충성과 배신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란 애도의 연속이며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보내고 또 받아들이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더불어 김훈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고독에 대해서도 말한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궁극적으로 고독을 의미하며 그 고독은 결코 다른 사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오상무가 느끼는 감정은 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이 형태를 달리해 되살아나는 것일 뿐이다. 결국 그는 그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이 곧 성숙이고 생존이다. 김훈의 화장은 그래서 비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서사로 읽힌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남고 그 남은 사람이 다시 걸어가는 이야기. 그 평범하고도 고요한 흐름 속에서 독자는 자신의 삶도 언젠가 그렇게 흘러가리라는 예감을 갖게 된다. 남겨진 자의 생존이라는 역설. 죽음의 곁을 지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생의 아이러니가 있다. 그것은 죽음을 보았기에 더 분명해지는 삶의 생동감이며 동시에 그 생동감에 대한 죄의식이다. 김훈 문체의 미학적 구조. 화장에서 김훈은 말하지 않음의 미학을 활용한다.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나치며 드러나는 비어있음 속에서 독자는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도시와 병원이라는 공간의 차가움. 소설 전반에 등장하는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같은 공간들은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억눌리는 곳이다. 이러한 억눌림이 곧 이 소설의 정서적 긴장감을 유지한다. 존재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미련. 오상무의 시선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만 뒤돌아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련은 더욱 깊어지고 그 감정은 독자의 마음에 그대로 이식된다. 불, 화장의 상징성과 인간 정서의 정화. 화장은 단순한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불로 정화시키는 상징적 의례이다. 김훈은 이 장면을 통해 감정의 비가시성을 시각적 상징으로 승화시킨다.